영종도 전원주택과 토지시장 분석. 2023년 5월 현재 영종도 전원주택과 토지시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토지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원주택은 주택과 토지를 같이 평가해야 하지만 토지의 비중을 많이 둡니다. 전원주택과 토지의 구분부터 해보겠습니다. 주택은 소비재로 분류됩니다. 의식주 세 가지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의 필수 요소이죠. 하지만 토지는 투자용 상품입니다. 즉, 토지가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 이유로 토지의 매매가는 천천히 올라가고 또한 천천히 내려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영영 안 내려오기도 하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불평등이 당연하기 때문에 부자는 계속 높은 금액으로 자산의 가치를 고정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의 매매가가 열악한 경제 상황에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과 토지 시장 경계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소비재도 아니고 또한 완전한 투자용 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와 토지 시장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KB부동산 시세를 켜고 현대아파트를 표본 아파트로 정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있기 바로 직전 2019년 하반기까지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갑자기 매매가와 거래량이 동시에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칠 무렵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많은 유동자금이 우리나라에도 유입되어 주식과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2021년 5월경에는 최고점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때 매매가가 3.3제곱미터 1,600만 원 5억이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최고 수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매매가는 꺾일 줄 몰랐죠. 이때의 단독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종류가 많아서 아파트처럼 분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등 원룸 건물도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거래 매물만 찾아서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많이 해보면 데이터가 쌓여 단독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거의 거래량이 없었으며 2020년부터 3억 6천 매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3억은 아예 다 소진되고 4억 초중반으로 매매가가 올라섰습니다. 전원주택의 토지 면적은 약 160평 정도로 전원주택의 매매가도 면적이나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처음에는 3.3제곱미터당 220만 원 수준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매매가는 점점 상승해서 260만 원 이상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심리 속에 매매 호가는 올라서 이제 3.3제곱미터당 280만 원 이상으로 형성이 되었겠죠. 여러 개의 실제 매매 사례를 분석해보면 보다 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 영상의 대지의 매매가가 3.3제곱미터당 280만 원 정도라고 설명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창 분위기가 좋을 시절 33평형 아파트의 매매가가 6억을 호가할 때에도 전원주택의 매매가는 5억을 많이 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토지의 면적당 매매가는 300만 원을 넘어가도 전원주택 총 매매가는 5억을 넘어 아파트의 매매가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높은 매매효과에도 불구하고 거래된 전원주택의 매매가는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점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언제든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아파트는 KB부동산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2023년) 올해는 매매 건수가 없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당 매매가는 300 가까이 가지만 총 매매 금액은 2023년 33평 아파트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 매매가를 추정합니다. 현재 5억 이상을 호가하는 전원주택은 당분간 고전할 것이라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긴축 정책을 펼칩니다. 금리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넘쳐났던 돈이 다시 급속하게 미국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서 결국 주식시장이 먼저 30에서 40% 폭락을 시작으로 집값도 속절없이 내려앉았습니다. 5억 이상을 호가하던 아파트값이 다시 3억대로 30% 정도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처음 설명드렸던 대로 토지는 투자 상품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비교적 늦게 반영이 된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토지와 주택의 성향을 모두 갖고 있는 전원주택도 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처음 출발을 220만원 정도에서 출발해서 280만원으로 상승했으니 소비재인 아파트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볼까요? 현재 하늘도시 1기 현대아파트가 4억 아래로 하락했음을 데이터로 확인을 하였고 현대아파트가 5억을 호가할 때 전원주택이 4억 중반까지 거래가 되었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대한민국 국민이 선호하는 국민평형대인 33평을 기준으로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속한 토지는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약 530제곱미터, 160평 정도의 토지가 있어야 33평형대 단층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160 곱하기 250 하면 4억 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낮춰서 매매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전원주택 매매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025년 제3연육교 개통시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시면 좋을 듯합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국의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해 있던 나라였는데 금리를 더 못 올리고 동결했으니 결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우리나라 달러가 계속 새어나가다 보면 제2의 IMF가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므로 저는 금리는 다시 오른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